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여러분과 함께 NCS 실전 토크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자, NCS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여기 모여주신 분들과 함께 그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NCS 실전 토크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NCS 채용 제도가 확산될 계획인데 그와 관련된 정말 사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짚어주실 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공공지원팀의 정형철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네. 네, 우리 대기 시간이 여담이지만 좀 길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좀 지겨우셨죠? 괜찮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네. 네,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네. 오늘 녹화 시간에 그 네. 에너지를 좀 분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영철 팀장님과 함께 오늘 NCS에 관해서 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NCS 전문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한정현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NCS에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탈탈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만 모신 게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좀 허전하겠지요. 실제 NCS를 이제 온몸으로 접할 우리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요. 취업준비생을 대표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분 여기 모셨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4학년의 임동현 학생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대 경영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임동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NCS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날카로워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스펙 너머 능력으로 NCS 실전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올해 2016년 상반기도 2달 남짓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5월이 다가오는데 올해 안에 취업에 성공해야 할 텐데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 올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 279명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2016년 채용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NCS 직무 역량 평가로 능력 중심 채용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1위로 꼽았습니다. 무려 38.4%나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할 것이다. 경력사원 채용이 증가할 것이다. 신입사원 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꼽혔는데 자, 역시 올해는 능력 중심이 핫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임동현 학생, 실제로 학교에서 4학년이니까 취업 준비 지금 하고 있죠? 네네,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NCS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요? 네. 생각보다 NCS가 조금 제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고 이런 시험에 대해서 좀 낯설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많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NCS를 준비한다는 거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혹시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조금 곤란할지도 모르는 질문, 1급 비밀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공공기관 중심으로 준비를 해요? 취업 준비생들 중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마사회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NCS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겠어요?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NC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좀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말 이게 능력 중심 채용이 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들이 있나요? 처음에 NCS가 처음 도입된다고 했을 때 대학생들이 상당히 신선해했었어요. 그래요? 네, 직무 능력 평가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스펙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던 그런 게 없어지고 오로지 직무 능력만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로 되게 신선한 그런 신선하게 많이 바라봤었는데요. 그래요? 시험을 본 친구들도 말하기를 네. 직무 능력을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시험 자체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직무 능력이라는 게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일을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미리 능력
그 경험이나 직무 경험도 없는 대학생들이 그거를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과 끝이 잘 바뀌지 않았나.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걸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기대에 부응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날카로운 질문 들어갔습니다, 지금. 맞아요.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말 능력만 보고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인데 이거는 뽑고 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날카롭지 않나요? 한정희 대표님 어떻게 정확히 보세요? 날카롭게 딱 찝으셨는데요. 네. 이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정확한 그런 어떤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NCS 채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육상 그 선수 중에 단거리 육상 선수가 그 모든 힘을 스포츠 할 때 막 쓰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죠. 그렇죠.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에 맞춰서 그 필요한 부분만큼 하는 것처럼 NCS 채용도 좀 어렵다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 자 우리가 과정 안에서 충분히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요즘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도 내 직무 역량이 이만큼입니다라고 어필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대표님 공기업 취업에서 이런 점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자, 해당 경험을 통해서 발휘했었던 나만의 그런 어떤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채용단에서는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역량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라든지 인생관, 세계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녹아져 있어야지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ACS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신입생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러한 주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요쯤에서 오늘 나와주신 임동현 학생의 상태를 한번 잠깐 네, 네, 네. 짚어보고 싶은데 임동현 학생이 아까 네. 공항공사 네네. 마사회 위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체크를 좀 해보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인턴 경험도 2번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아르바이트 경험도 2번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임동현 학생은 그 2번의 인턴 경험 그리고 2번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네네. 자세히 좀 해주세요. 우선 인턴 경험을 중앙대학교 홍보실에서 인턴 경험을 했었고요. 학교에서. 네. 그리고 2번째 인턴 경험은 이제 IBK 기업은행에서 여신관리부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조직의 조직 문화나 어떠한 업무가 중요한 업무고 예를 들어서 NCS에서 세부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회사에서는 어떤 직무로 어떤 유형을 가장 원하고 있고 어떤 유형에서 자신이 강점을 발휘하면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위 말하는 고되다고 할 수 있는 고깃집이나 이런 백화점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그래요? 쉽다고 말하는 카페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다양하네요. 한정은 대표님 지금 네. 옆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네네. 임동현 학생의 인턴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공항공사, 마사회 이런 공공기관, 공기업에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관지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어떠한 형태든 고객을 응대하는 기본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조직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충분히 그 동현 학생 같은 경우는 경험했었던 것들이 조직 안에서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러한 부분이 그 해당 직무 부분에 어떻게 매칭할 수 있냐 이런 네. 어떤 적합성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NCS에 대해서 볼벤소리를 하는 게 학생들이 이거 또 하나의 스펙 아니에요? 이거 또 하나의 짐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네,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NCS는 일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인재를 선발하고 이제 퇴사율을 좀 줄이려고 네. 기업에서 도입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는데요. 네. 그 저를 비롯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학점이나 어학 성적 그리고 자격증 같은 이런 불필요한 스펙이 취업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입한 게 NCS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학 성적이나 이런 자격증 같은 게 자기가 따로
스펙만을 위해서 그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 실례로 이제 네. 5월 29일 날 네. 토익이 바뀌게 돼요, 유형이. 토익이 바뀐데 네, 신토익으로 그거 바뀌는데 드디어 적용되는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신토익으로 바뀌기 전에 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이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월? 4월 남았고. 4월 말에 5월 초에 그렇게 아. 2번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 시험 중에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인강 학원 지금 토익 학원이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겠네요, 네, 정말.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저를 비롯한 취업 준비생들이 의문점을 갖는 게 그렇다면 탈스펙이 아니고 오히려 NCS라는 이런 시험 자체가 시험이 하나 더 추가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스펙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토익이 바뀐다는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네. 얘기해줬는데 어때요? 임동근 학생은 따놨어요? 점수? 전 따놓긴 했지만 오. 그래도 한 번 더 시험을 보려고 저도 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다들 이게 현실일 것 같아요. 점수가 있어도 혹시나 조금 더 높은 점수, 그쵸? 우리가 다다익선 아니라 토익에선 고고익선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학생들의 현실인 것 같은데 네. 팀장님이 이건 답을 좀 해주세요. 또 하나의 스펙 맞나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은 그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그런 채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취업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스펙 쌓기를 줄이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 중심 채용의 기준으로서 채용 과정에서 온스펙화를 통해서 취업 지원생의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제도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점수를 높이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뭐 기관이나 기업에 이제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기관이나 기업이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점수 몇 점대를 원하느냐를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예. NCS를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직무를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신입사원들을 대거로 뽑아놓으면 기업 입장에서 사실 교육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근데 그 직무에 아무래도 적합한 인재를 뽑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교육 비용도 줄고 좀 이익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네. 그 과거 데이터라서 그런데 최근 데이터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한 뭐 숫자로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몸담았었던 기업에서는 한 2억 정도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채용단에서 처음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 지원자를 뽑느냐. 네. 그래서 면접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제가 몸담았었던 은행인 같은 경우는 폴리아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만들어서 문제 해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뭐 도출하는 걸 보면 NCS 채용 역시 네. 그러한 기초 직무 능력에 관련된 10개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한 역량들을 뭐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폴리아트가 뭐예요? 폴리아트가 대표님? 네. 뭐 많은 취준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구성된 그 문제를 준 걸 해결하는 거죠. 아. 해결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폴리아트라고 하는 게 네. 소위 말하면 소리로 어떠한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모든 소리 다 되는 거예요? 뭐 그쵸. 문소리, 뭐 뭐 이런 소리를 소리 어떻게 다. 낼 거냐,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공포 네. 영화다. 그냥 둘이 그 연인이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소리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그런 과제가 주어지면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가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과제물을 만들어서 오. 제출을 해야지만 그런 어떤 그 조가 뭐 점수를 얻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신선하네요. 네. 소리를 통해서 또 네, 임동근 학생 들어봤어요? 폴리아트?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때요? 지금 이런 문제 나오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난감할 것 같아요. 그죠? 난감할 것 같죠. 자, NCS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올해 230개 공공기관에서 신입채용 때 NCS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 채용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NCS 채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팀장님, 이 부분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정부 산하에 네. 300여 개의 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중에서 130개 기관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신규로 100개의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개 기관이 이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으로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머지 그 기관들이 또 역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년도에 작년에 130개 기관에 네. 이어서 올해 추가로 또 100곳에 신규 네. 도입을 할 거다. 저희가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 기억에 작년 초만 해도요. NCS가 일단 뭔지 네. 이것조차 모르시던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 부분은 공식 사이트, NCS 네. 공식 사이트 그리고 온스펙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네. 하세요. 이런 홍보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1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네. 서점에 나가보면 NCS 관련 수험서들 진짜 많고요. 네. 그리고 학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교육 시작이 좀 등장했다. 네, 네. 이런 네.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현황을 실제 한번 살펴봤는데 네. 굳이 이제 그 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 사교육 시장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단호하게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본 거야. 네. 그 첫 번째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방향은 맞지만 그 내용이 이제 기존에 뭐 우리 NCS 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그런 내용 위주로 그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 여러분들이 그 취준생 여러분들이 구태여 이제 비싼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그 NCS 사이트를 그 잘 활용을 하고 뭐 취업 스터디나 아니면 자습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NCS 기반 그런 역량이 갖춰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자본주의 시대니까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장이 형성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걸 들음으로써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도움이 굳이 안 된다면 정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비싼 돈을 내가면서. 그렇죠. 아니 뭐 도움은 되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사이트를 통해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과연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예.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네.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네. 공식 사이트를 통한 연습도 충분히 훌륭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임동현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주변에 친구들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많이 그러면 그렇죠. 뭐 책을 사보나요? 학원에 가나요?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나요? 주로 NCS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네. 책은 다 구비를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책은 무조건 거의 다 구비를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인강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요? 네네네. 오. 제가 처음에 NCS를 접했을 때 네. NCS를 이제 사이트에서 예시 문항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거를 보면은 된다는 거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걸 많이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NCS를 이렇게 풀다 보면 네. 그 여러 유형 중에 약한 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문대 학생들은 네. 수리 영역 쪽에서 조금 부족함을 보인다든지 그렇다 보면은 그쪽을 이제 개별적으로 자습을 하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자습과 스터디로는 개인의 그 부족한 역량을 이렇게 보완하기가 힘들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압박 속에서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하면은 네. 인강을 택하거나 아. 아니면 문제지를 종류별로 많이 산다거나 어. 저는 NCS 책이 집에 3권이나 있거든요. 3권 있어요? 네네. 그 어떻게 다 봤어요? 2권은 아직 못 봤습니다. 2권 아직 못 보고 한 네. 권은 봤네요. 네네, 그래도 한 한 권은 권은 다 봤군요. 네. 그래요. 3권 있다는데 어때요, 팀장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네.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아, 3권이 싶습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용이 많이 두 권도. 비슷해요. 어, 그렇구나. 나머지 2권도 그렇구나. 어쨌든 한 권은 다 봤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임동현 학생이 생각을 할 때 NCS 사교육이 구태여 필요 없다. 시간과 돈을 들여간 필요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시 문항 가지고 공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지만 네.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인강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책을 풀고 학원까지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보통 취준생의 입장에선 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불안하죠. 돼요. 네. 그죠? 불안하고 나도 저 친구가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나도 따라갈 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범 답안 같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화가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팀장님. 그렇죠? 네, 네. 불안하다. 그렇죠. 불안하다. 네. 옆에서 네. 사이트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하지만 옆에서 하고 있으면 안 할 수가 없다. 네. 어떠세요? 이 대답에 대해서. 뭐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는 그렇죠. 뭐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저희 산업인력공단에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제가 이제 NCS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 네. 물어보니까 오. 그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다 그래요. 그렇죠. 낯설고 뭐 굉장히 범위도 넓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은 정답을 알고 시험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심사원은 마치 시험 범위를 알고 시험 보던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뭐냐면 그 취업 준비생으로서 당연히 이제 불안하겠지만 그 과감하게 NCS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NCS의 그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게 10개의 주 영역과 그 밑에 34개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연 내가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그 기관의 어떤 인재상이나 네. 하는 업무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할 때 그 해당되는 기관과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그 개념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개념이 있는데 이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NCS에서 말하는 그 개념과 네. 일치가 되는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있죠. 이거를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친구 간의 의사소통, 뭐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네.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대표적인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지금 들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친구끼리 잘 통하는데 나 상담도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럼 나 굉장히 우수한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차이가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직업인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이니까 그 개념을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면접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일반 기업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성 면접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한정현 대표님, 네. NCS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까요? NCS 역시 뭐 다른 어떤 면접 패턴하고 크게 뭐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실질적으로 2015년 하반기에 면접관을 참여를 하면서 경험했었던 건데 네.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면접관의 그 요하는 실질적인 답을 창출해내는 그런 어떤 해결 능력 이런 어떤 부분은 본인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러한 능력들은 면접관 눈에 바로 한 번에 딱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이러한 그런 어떤 채용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면접관이 필요한 그러한 역량들을 그 본인 능력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발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그건 좀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NCS 채용을 통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직무에 대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라고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직업관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련된 그런 어떤 깊이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질적인 부분.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될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조직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렇게 되면 성과적인 부분으로 잘 만들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직무에 내가 지원을 하는데 정말 기존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철학이 있고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하느냐 그냥 하느냐 이 차이가 면접에서 나타날 수도 그럼 있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죠. 그런 부분은 뭐 저는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지원자가 있었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걸 보고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다른 면접관 두 분도 아 저러한 인재는 저러한 지원자는 그 다양한 경험이 지금 이 자리, 이 짧은 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했다. 그러면 저런 인재는 어떠한 직무를 다 줘도 본인이 필요한 그런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어떤 퍼포먼스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다. 인재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임동현 학생 꿈 아니에요? 그렇죠. 면접관한테 저런 평가를 네. 받는 거? 아, 저 친구는 무슨 직무를 맡겨도 해낼 친구야. 그렇죠? 네. 네. 꿈이죠. 꿈 같은 정말 평가인데 한정현 대표님, 임동현 학생 오늘 좀 한참 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오늘 좀 길게 좀 지켜봤죠. 네. 그렇죠. 길게 대기 시간부터. 지켜봤는데 짧게 봤죠. 네. 기본기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하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또 확신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짧은 시간에 좀 네. 느낀 경험이 확신이 조금 떨어지니까 주위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에 내 중심, 내 프레임이 정말 여기인데 이 부분을 확신을 못 주는 거죠. 그럼 면접관한테 그런 전달이 잘 안 와요. 확신 없는 친구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저 역시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재능도 많고 네, 참 맞습니다. 괜찮은 가지고 있는 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런데 확신만 좀 네. 줬으면 좋겠다. 또 깨알 같은 팁,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시험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한국관광공사 작년에 지원했던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지원서를 쓰는데요, 팀장님. 네. 나는 대학생인데, 네. 대학생인데 무슨 경험을 이렇게 많이 쓰라고 하는지 칸이 이만했다고. 네, 네. 거기다 채울 게 없어서 너무 난감했다고. 네.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입사 지원서 쓸 때 NCS 관련돼서 이 부분 고민 토로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경험이나 경력 기술서를 쓰는 부분에 관련해서 네. 그게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나 경력은 기관이 이제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요. 또 하지만 그 꼭 서류 전형이나 이제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그 경험이나 경력은 본인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분을 하자 그러면 네. 경험 기술서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것을 정리한 게 경험 기술서고 뭐 예를 들면 네. 대학교에서 뭐 동아리 네. 활동을 동아리, 했다든지 예, 맞습니다. 동호회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 맞습니다. 경험 기술서군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력 기술서는 그 일하는 대가를 받고 그 한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경력 기술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예,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인턴. 인턴. 네. 다만 그 임금을 받았어야 그렇죠. 되겠죠. 대가를 받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쓰는 건데 그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장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일종의 일지를 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지. 예, 네. 예컨대 뭐 경험 일지라고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네.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거기서 배운 게 나의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그게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왜 그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앞에 딱 놓고 그 써갈 때 이제 지나간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그걸 써야 되는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미리 그걸 써놓고 이제 매칭을 시켜놓으면 훨씬 더 쉽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팀장님 궁금한 게 예를 네. 들면 뭐 이런 굉장히 특징이 될 만한 네. 경험들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누구나 학생이라면 가지고 있을 만한 네. 뭐 대학교 중에 네. 수업을 들었던 네. 경험, 직무와 네. 연관된 수업을 들었던 경험, 맞습니다. 혹은 그 안에서 네. 팀플이라고 하죠 요즘 네네. 조별 어떤 활동을 했던 경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흔하게 누구나 갖고 네네.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도 참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적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팀 과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거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네. 그 가능하다면 그 경험 경력 그런 걸 쌓으면 뭐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서는 확실히 유리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그 기관 입장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을 하면서 네. 경력직 사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경력직 사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나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따라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그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해왔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 내용과 그 역할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이 직무 수행 활동과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실전 토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한정현 대표님이 추가로 더 해주고 싶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뭐 NCS는 지금 뭐 핫트렌드인 건 맞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실 텐데 저는 좀 약간 정의를 내려드리면 학부에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 아니면 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특성고등학교 친구들이 공부했었던 것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당 직무 부분하고 내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지 그 공부가 네. 그러한 노력들만 하면 소위 말하면 사교육 이러한 부분에 혹시 뭐 고민 없이 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어떻게 보게 되면 만든 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 학생, 네. 오늘 진짜 현장의 이야기 여러 가지 날카롭게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오늘 어땠어요? NCS라는 시험 자체가 네. 이제 또 하나의 사교육 열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래요? 오해가 조금 풀린 것 같고요. 오해는 하고 있었군요. 네,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NCS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예시 문항이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제가 이제 저는 확실한 프레임과 제 목표를 딱 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네, 확신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제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임동현 학생은 성과가 많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오해도 풀렸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팀장님도 NCS 기반 채용 올해 확산이 될 예정이지만 네. 이게 공공기관 중심이고요. 민간으로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부 도입이 됐지만 네. 이 확산이 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사실 이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능력 중심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나 네. 대기업의 능력 중심 채용이나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건데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그 내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 그 정부 산하 전 공공기관에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NCS 기업 활용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180개 기업이 그 NCS 기반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민간 기업이 열린 채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NCS와 목표는 같이 하는군요. 그렇죠. 능력 중심으로 예, 능력 인재를 중심. 뽑겠다. 예, 예. 그렇죠. 라는 목표는 같이 한다까지 마무리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NCS 실천 토크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 오늘 세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앞으로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서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NCS에 관한 핫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